폴리콘 3D 시스템에서 그 관로 작업은 이전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관로 작업 외에 도로 크라운 작업이라든지 성토 작업이 되겠죠. 도로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단 범면이라든지 이 두 개의 도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도로 관로나 도로 범면 이런 작업을 할 때 무조건 기준이 되는 두 점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점을 기준으로 얼마의 터파기가 더 이루어졌을 때 파이널이 된다는 그런 정보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을 때 총 4단계를 거쳐서 도면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저 이전 화면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작업해야 되는 센터 라인, 기준이 되는 작업 라인이 되는 두 포인트를 측량을 하고 그 두 개 포인트에 대한 레벨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점을 이용해서 센터 라인을 긋고요. 그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내가 작업할 횡단면에 대한 도면을 좌우측으로 또는 한쪽으로 벌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점을 찍고 레벨 수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센터 라인을 긋고요. 네 번째는 양옆으로 도면을 벌리게 됩니다. 우선은 현재는 이미 제가 측량한 1번 포인트와 작업할 1번 포인트와 2번 포인트에 대한 포인트 측량 끝났고, 포인트 측량 그 다음에 레벨 수정, 라인 긋는 작업까지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시는 부분, 이전 영상인 그 관로 터파기 관로 터파기 도면 작업 생성하고 작업하는 부분에 대한 영상을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내가 이번에 도로 크라운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도로 크라운 성토 부분에 대한 센터 라인, 도로의 센터 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놨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폴리라인을 선택을 해주시고, 폴리라인에서 구배 확장, 서피스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성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횡단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로 부분을 선택해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터파기 또는 성토하려는 현황에 맞춰서 도로 재원을 편집을 해줘야 되고요. 다시 편집을 누르게 됩니다. 관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총 3개의 라인이 그어져 있고 총 3개의 내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작업할 도로 상단이 예를 들어 뭐 2m의 도로 상단을 작업한다고 했을 때는 절반만큼인 1m의 수평거리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편집을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수평거리를 내가 2m의 도로 상단 크라운을 성토를 할 거기 때문에 절반인 1m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OK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벽면 놀이입니다. 벽면 놀이도 현재는 2m 높이의 1:1 벽면 놀이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3m 높이의 1:1 벽면이다 하면은 수직거리는 3m, 관로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벽면이기 때문에 플러스 3m를 넣었는데 도로 크라운은 밑으로 내려가는 벽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m를 입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3m. 3m 높이의 1:1 구배를 형성을 한다고 한다면은 수직거리에는 마이너스 3m, 수평거리에는 3m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3m 높이의 1:2 벽면이다, 엄청 누워진 벽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2배만큼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6m겠죠. 3m 높이의 수평거리는 6m까지 가야지 좀 더 누워지는 벽면이 되기 때문에 3m 높이의 1:2 벽면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3m 높이의 1:0.5 구배다 한다면은 3m의 절반만큼인 1.5m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OK를 한번 하면은 이렇게 세워진 구배가 형성이 된 걸 보고 있었고요. 마지막에 하단의 여유 공간입니다. 만약에 하단의 여유 공간이 1m 밖에 안 되는데 하나의 놀이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그려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여유 공간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소단이 되겠죠. 소단에 대한 레벨을
수평거리를 1m로 수정을 해주게 되고요. 여기 하나의 변면이 더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맨 위에 add, add라고 있습니다. add를 눌러서 이름은 4번째이기 때문에 4번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아까는 3m 높이에 1대 0.5 구배를 그렸었는데요. 이번에는 5m 높이에 1대1 구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직거리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5m, 그 다음에 1대1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인 5m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 번째 구배까지 형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총 4개의 라인이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OK를 눌러보신 다음에 다른 템플릿을 눌렀다가 다시 도로로 돌아오시면은 내가 방금 그린 재원이 반영된 횡단면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을 누르게 되고요. 관례에서 설명드렸듯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한쪽만 그리진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노원에 제방을 쌓는 부분은 한쪽만 그릴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그럴 때는 한쪽만 그리면 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그냥 순수한 도로를 그리게 된다고 하면 양쪽 다 그리기 때문에 한번 양쪽 다 그려보고 한쪽만 그리는 부분은 이 다음에 번면 작업할 때 다시 한번 어느 부분이 왼쪽이고 오른쪽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양쪽 다 그려서 완료 버튼을 다음과 같이 횡단면도에서 내가 그리려고 했었던 재원이 반영된 단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레벨이라든지 라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부분에 내가 직각으로 섰을 때 내가 파야 되는 도로 상단의 폭, 그 다음에 번면, 소단, 다시 1대 0.5 번면, 1대1 번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이제 작업하려는 바닥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약 1m 정도였죠. 네, 이렇게 레벨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번 반대쪽으로도 한번 회전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하면서 내가 상단의 끝스라에 맞춰서 작업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번면의 상하단이라든지 소단, 두 번째 번면의 시작 상단, 시작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실제 버켓의 끝스라에 맞춰서 내가 센터라인에 맞춰서 내가 작업해야 되는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 없이 정확하게 레벨도 같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반대쪽으로 한번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쪽은 조금 낮은 바닥이 되겠죠. 아마 이쪽은 아마 두 번째 포인트는 초기에 아마 한 2m 정도 수정을 했던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살짝 대보면은 이 정도로 약 2m 정도 내린 게 파이널이라는 처음에 포인트 수정한 부분과 동일하게 레벨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요 작성한 도로 크라운 도면을 한번 삭제해보고 다단번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관로라든지 이런 도로 크라운 같은 부분은 양쪽 다 그리게 되는데 센터 라인을 긋고 그리게 되죠. 그리고 근데 실제 이제 다단번면을 작업을 할 때는 상단에 두 점을 찍게 됩니다. 상단의 두 점에서부터 한쪽만 2단번면, 3단번면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우선 한번 도면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지을 때는 메뉴 버튼에서 파일, 계획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계획면에 들어가 보면은 전에 설명드렸듯이 평지 작업이라든지 일반적인 경사 작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폴리라인 선형이 지금 그린 도면이게 되는데요. 실제로 삭제 버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현재 그 폴리라인 선형 도로 크라운 도면을 현재 바깥에 메인 화면에서 활성화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파일에서 활성, 계획면에 보면은 내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폴리라인 선형 도로 크라운이 체크돼서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없음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면에서 폴리라인 선형을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존에 그렸던 이 두 개의 라인이 번면의 상단 2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다시 도면을 그려보겠습니다. 폴리라인 꾹 누르고요. 폴리라인에서 구배 확장, 서피스 프로파일
들어가 보시면은 이번에는 도로나 관로가 아니라 이런 다단 벽면이 될 것 같습니다. 편집을 누르고요. 이제 수정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라인 기준에서 선이 1개, 2개, 3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1번 선, 2번 선, 3번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선은 5m 높이의 1대1 번면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크게 좀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다시 위에서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는 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입력을 했고요. 마이너스 3m 높이의 1대1 번면이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3m에 수평거리는 3m로 입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소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1m로 끝나기 때문에 그대로 내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놀이는 조금 더 길게 해서 7m 높이의 1대 0.5라고 한다면은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m 높이는 무조건 수직거리입니다. 7m 높이 마이너스 7m 1대 0.5 세워진 번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5 절반이기 때문에 7m의 절반인 3.5m 만큼만 수평거리에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1대1보다 조금 세워진 번면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한번 밑에 세 번째 번면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번밖에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선은 여기 있는 추가를 눌러서 네 번째 라인이고요. 다시 소단이기 때문에 수평거리 1m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소단 입력됐고요. 마지막 세 번째 번면이고요. 다시 한번 추가를 눌러서 다섯 번째이기 때문에 숫자 5를 입력을 하고, 마지막은 첫 번째는 1대1 3m 높이의 1대1 번면이었고, 두 번째는 7m 높이의 1대 0.5였기 때문에 세 번째는 좀 누워진 걸로 5m 높이의 1대 2라고 한다면은 두 배만 잘못했습니다. 마이너스 5m에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5m 높이의 1대 2라고 한다면은 두 배만큼 10m를 입력을 해야겠죠. 엄청 이렇게 누워진 번면이 형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터프하기 설계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형성을 해봤고요. 여기서 OK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다른 단면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다른 템플릿을 누르고 다시 덧면을 누르게 되면은 내가 재원을 입력한 단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다음을 누르게 되고요. 여기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번면의 경우에 양쪽 다 그리는 게 아니라 한쪽만 그리기 때문에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초기에 점을 선택을 했을 때 점을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한번 레프트를 한번 선택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를 누르고 완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1번 포인트가 있고 2번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쪽에만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점을 선택을 할 때 1번을 먼저 선택을 하고 2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방향은 1번에서 작업자가 1번 포인트에서 2번 포인트 순서대로 첫 번째 선택한 포인트에서 두 번째 선택한 포인트로 걸어간다고 보셨을 때 좌측이고 우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측에 그려진다고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번면을 그릴 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를 구분하는 방법은 내가 포인트를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포인트가 있고 2번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살짝 안 보이죠? 한번 제가 포인트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파일에서 레이어에 들어가서 내가 찍은 포인트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색깔을 한번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긴 하죠. 1번 포인트가 있고 2번 포인트가 있을 때 1번 포인트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포인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선을 그었다고 한다면은 1번에서 2번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왼쪽 방향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그렸다면 이쪽 방향만 그려지게 됐을 것 같고요. 이제 한번 도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다단 번면을 칠 때는 왼쪽의 화면이 이런 횡단면도가 아니라 종단을 보는 게 작업하기 훨씬 더 보기 편합니다. 내가 그렸던 1대1 번면 3m 높이 1대1 번면 소단이고 7m 높이의 1대 0.5 5m 높이의 1대2 이런 1대1
1대 0.5, 1대 2 제가 아까 처음에 그렸던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분에서는 약 한 12m 정도 내려야 파이널이란 부분인 거고요. 여기도 상단 기준에서 뭐 소단 라인이라든지 번면 구배 라인들, 레벨들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뭐 현장 제가 지금 교육 영상을 만드는 현장 여건상에 반대로 현재 장비가 반대로 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장비가 이쪽에 서 있고 이쪽을 보면서 텁하기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네, 그런 부분 그렇게 섰을 때 뭐 내가 파야 되는 이런 라인들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